시작합시다. 이번 시간은 이제 마지막 단원이네요. 수학적 귀납법인데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수열의 귀납적 정의예요. 수열의 귀납적 정의인데 자 일단 그 정의부터 한번 보게 되면 첫째 항과 이유타는 그 항들 사이의 관계식을 이제 우리가 수열의 귀납적 정의가 되는데 이 수열의 귀납적 정의가 있으려면 항상 첫 번째 항의 값과 이유타는 두 항, 그러니까 지금 n번째 항과 n 플러스 1번째 항 이렇게 붙어있는 두 항의 관계식이 주어져야지만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전에는 우리가 뭐 첫 번째 항, 그 다음에 공차 혹은 공비를 구해야지만 아니면 주어져야지만 일반항을 구했었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래서 그 아래 참고 부분을 보게 되면 13579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수열을 표현하는 방식에는 자 일반항으로 표현하는 방식이 있고 이렇게 귀납적으로 정의를 해서 표현하는 방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항으로 표현한다라고 하면 첫 번째 항이 1이고 공차가 2니까 그 일반항 AN이 2n-1이다 라고 하는 반면에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이용하게 되면 첫 번째 항, 즉 A1은 1이고 그 다음에 어떤 관계가 되냐면 이식 뭔가 더해져서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AN 플러스 1은 AN에다가 2를 더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해서 그런 등식을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유타는 그 항들의 관계식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점화식이라고 불러요. 점화식. 예전에 이 점화식이 뭐 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걸 또 뭐 외우게 해서 했거든. 그래서 저 뒤에 가면은 뭐 교육과정 외에 막 특강에 좀 나오지만 그거를 그래도 좀 학습을 좀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아래에 이제 내려가게 되면 우리가 이런 귀납적으로 표현된 수열들을 계산을 할 건데 그 전에 이 도대체 귀납적 정의, 귀납적 방법이 뭐가 되냐? 뭐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국어를 배우면서 귀납적 방법, 뭐 연역적 방법을 보게 될 건데 거기 참고 부분에 잠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귀납적 방법을 보게 되면은 개별적이고 특수한 사실로부터 우리가 일반적인 원리를 이끌어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개 어떻게 보면 나열되어 있는 것들 가지고 일반화를 시키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디 서해 바닷물 짜다, 뭐 동해 바닷물 짜다, 그리고 어디 바닷물 짜다. 결론은 뭐야? 이런 일반적인 것들로 우리가 얻은 거는 뭐야? 바닷물은 짜다. 이런 것처럼. 자, 그게 귀납적 방법이야. 근데 이제 뭐 수학에서는 안 나오지만 연역적 방법이라는 게 있는데 연역적 방법은 이 귀납적 방법이랑은 좀 반대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일반화된 사실로부터 개별적인 아니면 특수한 그런 것들을 이끌어내는 방법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일반적인 원리에서 그 개별적 사실 혹은 특수한 원리를 우리가 이끌어내는 게 연역적 방법. 그 반대, 우리가 개별적이고 특수한 것부터 일반화시키는 게 우리가 귀납적 방법이 된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알아두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보기 1번 한번 같이 보게 되면 뭐 첫 번째 항이 2가 되고 n 플러스 1번째 항은 n번째 항에다가 2n이라는 값을 더해서 만들어진 수열입니다 라고 알려줬죠. 그렇게 했을 때 다섯 번째 항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 뭐 일반항을 찾으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다섯 번째 항 그냥 이건 숫자 쓰면서 나열해봐야 돼요. 이렇게 an 플러스 1은 n번째 항에다가 2n을 더해서 만들어진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자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a2는 a1 플러스 2가 되죠. 근데 첫 번째 항이 얼마라고 했었어? 2가 됐으니까 얘는 4가 되겠네요. 그리고 n에다가 이제 2 집어넣으면 a3은 a2 플러스 2 곱하기 2니까 4. 근데 a2가 얼마? 4였죠? 얘가 8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또 두 번만 더 해보면 되겠죠? a4는 얼마? a3 플러스 2 곱하기 3이니까 6. 근데 a3이 8이었으니까 14. 됐어? 마지막 a5 구하려고 하는 거는 a4에다가 2 곱하기 4, 8을 더해주니까 얼마? 14에다가 8 더해줘서 22가 된다 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좀 많아지면은 어떤 특수한 형태의 또 수열의 일반항을 또 찾는 방법이 나올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러한 규칙이 있다라는 걸 정리를 해두도록 하고 옆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등차 수열, 등비 수열에 우리 수열의 귀납적
정의가 나오게 되는데, 자 먼저 이전에 등차 수열 일반항 어떻게 계산을 했었냐면, 뭐 첫째 항 혹은 뭐 다른 몇 번째 항이 주어진 다음에 공차를 찾아서 우리가 계산했었죠. 그래서 뭐 등차 수열의 합도 뭐 등비 수열의 합도 뭐 같은 방법으로 계산했었고, 자 그러면 등차 수열을 표현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n 플러스 1번째 항은 n번째 항에다가 어떤 일정한 값들을 더해서 만들어진 수열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이 d를 뭐라고 불렀냐면 공차라고 불렀었죠. 그래서 이거와 필요 충분 요건이 뭐가 된다? n 플러스 1번째 항에서 n번째 항을 빼게 되면 그 값이 일정하다라는 겁니다. 그 일정한 수를 우리가 공차라고 불렀던 거.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 아래는 등차 중항을 이용한 성질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자, 등차 중항을 이용한 그 수열의 기하학적 정의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계산했었어? 여기 보면은 이 등차 중항을 이용한다는 건 n번째 항, n 플러스 1번째 항, n 플러스 2번째 항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룹니다 라고 하면은 가운데 두 배는 양쪽 합과 같다라고 해서 우리가 만들어줬었죠. 그래서 그 등차 중항을 이용한 관계식을 보면 이와 같이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도 표현되지만 어떻게? 방금 위에 거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얘와 필요 충분 조건 n 플러스 2번째 항에서 n 플러스 1번째 항을 뺀 것도 공차 d가 될 거고, n 플러스 1번째 항에서 n번째 항을 뺀 것도 공차 d가 될 겁니다. 이렇게도 나오면 아 이거 등차 수열이구나 라는 걸 잡아야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형태가 보였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등차 수열의 일반항 A에는 첫 번째 항 플러스 n-1 곱하기 공차 해서 만들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번엔 등비 수열의 귀납적 정의가 될 텐데,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n번째 항에다가 어떤 일정한 수를 곱해서 다음 항이 됐다라는 이런 관계식이 보이면은 얘 뭐가 된다? 등비 수열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가 된다? n 플러스 1번째 항을 n번째 항으로 나누면은 r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일정한 수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른다? 공비라고 부른다라고 해서 공비. 됐어? 자, 그 다음에 얘는 등비 중항을 이용한 우리 수열의 귀납적 정의가 되는데, 똑같이 n번째 항, n 플러스 1번째 항, n 플러스 2번째 항이 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룬다라고 하면 가운데의 제곱은 양쪽 곱과 같다라고 해서 계산을 했었는데, 자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이 성질 그대로 이용하면 n 플러스 1번째 항 분의 n 플러스 2번째 항은 공비 r이 되는데, 이게 뭐와 같다? n번째 항 분의 n 플러스 1번째 항, 이것도 r이 되는 거니까 이게 서로 같다라고 하면 우리 크로스한 게 서로 같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이 나오는 거고. 알겠죠? 이게 뭐 그냥 공비가 된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등비 수열의 일반항은 얼마가 된다? 일반항 A에는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 R의 n-1제곱이다 라고 해서 계산을 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등비 수열, 등차 수열 뭐 귀납적 정의를 했었는데, 이걸 가지고 그 보기 2번에 3번 한번 볼게요. 3번 보니까 지금 첫 번째 항이 2가 되고 두 번째 항이 5가 되는데, 여기서 뭐가 되는 거야? 그 옆에 보니까 이게 보이죠? 뭐야? n 플러스 1번째 항이 2배가 n번째 항, n 플러스 2번째 항이 같다라는 거네. 이거 등차 수열이구나, AN이.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이 2였고 두 번째 항이 5니까 공차가 얼마라는 거야? 3이 되겠죠? 그래서 AN은 2 플러스 n-1 곱하기 공차가 3이니까 결국 3n-1이다 라고 해서 일반항 AN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맞나요? 자, 그 다음에 뭐 옆에 것도 마찬가지로 등비 중항을 이용한 수열 귀납적 정의가 되는 거고, 이번에는 이렇게 안 알려주고 여러분들한테 보기 3번처럼 숫자만 알려주고 그런 수의 나열들을 여러분들이 관찰을 하고 이걸 가지고 이제 수열의 일반항을 찾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AN과 AN 플러스 1의 관계식을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얘는 그 점화식 관계를 표현을 하라는 거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뭐가 되겠어?
그치? 뭔가 4씩 더해져서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n 플러스 1번째 항 어떻게 만들어진다? n번째 항에다가 4를 더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리고 그 옆에 거는 2씩 뭔가 곱해져서 만들어졌다라는 거네. 그러면 n 플러스 1번째 항은 n번째 항에다가 2를 곱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되는 거고, 그 아래에 우리가 이전에 등차 수열의 역수, 즉 역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라고 했을 때 그 수열을 우리가 무슨 수열? 조화 수열이라고 했습니다. 조화 수열. 그래서 그냥 이거는 조금 알아만 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알겠죠? 역수가 등차 수열이다 라는 정도만 알아주세요. 그래서 뭐 조화 수열도 잠깐 썼으니까 한번 정리를 해두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마플 개념 익힘 뭐 첫 번째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의 기하학적 정의 방금 전에 했었죠. 그거 다시 한번 본 다음에 여러분들이 확인, 변형, 발전 문제 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마플 개념 익힘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항을 나열을 해서 직접 규칙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그 해당하는 항을 구하는 관계가 되는데, 자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기 문제 같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 첫 번째 항이 1이고요. 그 다음에 n 플러스 1번째 항이 n번째 항에다가 숫자를 더하면은 그냥 등차 수열이었는데 숫자를 더하는 게 아니라 어떤 en이라는 n에 관한 식을 더해서 만들어졌어요. 나중에 이런 명칭이 또 따로 있지만 얘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볼게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하나 나열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10번째 항을 찾으래. 그러면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a2는 a1 플러스 2 곱하기 1, 2 집어넣으면 a3은 a2 플러스 2 곱하기 2 되나요? 그러면 여기서 a1이 1이었잖아. 1 플러스 2라고 할게요.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으면 1 플러스 2 곱하기 1, 2 곱하기 2 이렇게 된다. A4는 A3 플러스 2 곱하기 3입니다. 그러면 A3을 집어넣어주면 A4라는 건 1 플러스 2 곱하기 1, 2 곱하기 2, 2 곱하기 3까지 이렇게 된다. 이제 규칙 좀 볼 수 있을까? 그러면 만약에 구하려고 이제 A10은 어떻게 되겠어? 1 플러스 2 곱하기 1, 2 곱하기 2, 2 곱하기 얼마까지 할 것 같아? 10. 2 곱하기 얼마? 9. 그치. 2 곱하기 9. 이렇게 계산할 겁니다. 그러면 이거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2로 묶어주면 1, 2 쭉 가서 9까지 합이니까 1부터 9까지 합은 뭐 다 더해도 되고 시간 많으면 우리는 알고 있어. 이전에 수열의 합을 배웠으니까 1부터 우리 n까지 합은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이었으니까 9 곱하기 10이 돼서 45가 된다 라고 하면 되겠지. 근데 거기다 2 곱하니까 그리고 이 값이 11이다 라고 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규칙을 좀 만들어 가야 돼 결국에. 알겠죠? 근데 이거 나중에 어떻게 계산하는지 좀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여주자. 얘를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이렇게 쓰는 거야. 쓰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다 쓰지 말고, 자 만약에 일반항을 찾아라 라고 하면 어떻게 써주냐면 지금 A2가 A1 플러스 2 곱하기 1이죠. A3이 A2 플러스 2 곱하기 2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N은 AN-1 플러스 2 곱하기 N-1이 되겠죠. 됐습니까? 이런 문제 나오면은 얘는 어떻게 해주냐? 변변 합을 합니다. 다 더해주는 거야, 변끼리. 좌변 쭉 더해주고 우변 쭉 더해주고 하는데 여기에서 그 특징이 뭐가 되냐면 좌변에 있었던 애들이 우변에도 있었기 때문에 소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A2 지워지고 A3도 지워지면서 결국 이런 규칙에 의해서 좌변에 남는 거는 AN만 남고 우변에 남는 거는 A1, 즉 첫 번째 항과 뒤에 있는 거는 전부 2로 묶을 수 있으니까 1 플러스 2 플러스 어디까지? n-1까지 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일반항 찾은 거예요. 이렇게. 알겠어? 일반항 A는 1 플러스 얘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이 아니라 여기가 n-1이니까 여기 n-1 곱하기 n 되겠죠? 그래서 약분하면은 n 곱하기 n-1이다 라고 해서 계산을 해주면 된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하나씩 나열을 해보면서 쓰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게 되면 이제 마플 개념 익힘 세 번째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주기를 이용을 해서 항을 구하래요. 자, 봅시다. 한번. 거기서는 지금 첫 번째 항이 1이었고 두 번째 항이 5였대. 그런데 n 플러스 2번째 항이 n 플러스 1번째 항에서 n번째 항을 뺀 거래. 집어넣을 거는 뭐 1부터 또 차례로 하는데 와 670번째 항을 구하래. 미쳤지. 자, 670번째 항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봅시다. 진짜 시간 많으면 670번을 다 쓰면 되는 거고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 우리 1부터 집어넣으면 A3은 A2 마이너스 A1 근데 A2와 A1이 주어졌죠? 5 빼기 1이니까 얼마? 4가 되고 그 다음에 A4는 A3 빼기 A2가 됩니다. 그러니까 붙어있는 이웃한 두 항을 빼서 나온다라는 거네. 맞아? 그러니까 얘가 4니까 4 빼기 5니까 얼마? 마이너스 1이 된다. 그 다음에 A5는 이제 A4에서 A3 빼니까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A6은 마이너스 5 빼기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A7은 마이너스 4 빼기 마이너스 5니까 플러스 1 되겠지. 맞나요? 자, 근데 그 다음에 A8은 1 빼기 마이너스 4니까 얼마? 5가 된다. 아, 그만해도 될 것 같아. 왜? 지금 처음 시작이 1, 그 다음에 두 번째가 5니까 1, 5,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1, 5 똑같이 반복되죠. 끊어줘야지. 주기가 얼마? 6이었다라는 거야. 주기가 6이니까 우리가 6개씩 반복이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670번째 항은 자 6으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입니까? 4. 오, 암산했어. A4가 되겠죠. 그래서 네 번째 항 마이너스 1이 된다라고 해서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여러 가지 형태의 우리가 문제를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자, 풀 개념 익힘 네 번째 보도록 할게요. 수열의 귀납적 정의와 활용, 정의에 활용되는데 그림과 같이 평면 위에서 어느 두 직선도 평행하지 않도록 그리고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지 않도록 직선을 그어서 이런 평면을 분할을 할 건데 그때 분할된 n개의 직선에 의해서 분할된 우리가 영역의 개수를 AN이라고 하겠대. 분할된 그 평면 개수를 AN이라고 하는데 다음을 구하여라. 첫 번째 AN과 AN 플러스 1의 관계식 구하고 그래서 구한 우리가 관계식에 의해서 첫 번째 항은 얼마입니까? 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서 직접 해볼게요. 보세요. 그 전에 그 아래 마플 코어를 잠깐 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두 직선이 어떻게 되는데 평행하지 않고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지 않도록이라고 되어 있었죠. 그거는 뭐가 되냐면 최대 평면의 분할 개수가 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최대 평면의 분할 개수를 구하는 방법이 두 직선 평행하지 않도록 그리고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지 않도록 직선을 그어야지만 평면이 최대로 분할이 되는 거고 최소로 분할을 하려면은 이 평면을 그냥 평행하게 그으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계속 평행하게 그으면 최소 평면의 개수가 나온다는 거. 근데 너무 쉬우니까 이 문제로 낼 수가 없겠지. 근데 나중에 혹시 뭔가 평면을 최소로 분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평행하게 그으면 돼요. 지금은 우리는 두 직선이 평행하지 않고 그 다음에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지 않도록 그어야 되니까. 자, 일단 직선을 하나 그었어.
이렇게 하나 그으면 평면이 몇 개로 분할되죠? 2개. 2개. 자, 그 다음에 이런 평면에다가 내가 하나를 더 그었어. 그럼 몇 개가 되죠? 4개. 4개가 되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그런데 되도록이면 이 앞에 붙어있는 한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쓰는 거야. 그냥 이렇게 4라고 쓰면 뭔가 일단 3개까지는 해봅시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그었고 이번에는 어떻게 그어야 하냐? 여기 지나게 하면 안 돼. 한 점에서 만나지 않도록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잘라봅시다. 이렇게 잘랐다라고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나오는 거 맞습니까? A3은 일단 7이 나와. 자, 그러면 앞에 거와 좀 연관을 지어서 우리가 좀 써보면은 A2라는 거는 뭔가 첫 번째 항에다가 2를 더해서 만들어졌죠. 그쵸? 아니면 2를 곱해서 나왔다. 근데 2를 곱하기엔 여기가 7이 나왔으니까 곱한 건 아닌 것 같아. 그쵸?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다가 얼마? 3을 더해서 나왔다라는 거야. 아직까지는 조금 모르겠어. 한 번 더 해봐야 그나마 좀 확신이 들 것 같지? 자, 그래서 한 번 더 해봅시다. 자르고. 자, 하나를 어떻게 그어야지 얘가 우리가 조금 잘 나오려나? 이렇게 잘라봅시다. 이렇게 잘라보면 평면이 몇 개 나오는지 세볼게요. 1개, 2개, 3개, 4개, 5, 6, 7, 8, 9, 10, 11개 되는 거 맞습니까? 11개. 그래서 A4는 11이 되는데 앞에 거랑 연관을 지으면 A3에다가 4를 더한 거네요. 그쵸? 맞나요? 뭔가 눈치가 조금 칠 수 있을까? 자, 그러면 우리 AN 플러스 1은 AN에다가 뭘 더할 것 같아? N 얼마? N 3, 2, 3, 4, 3, 4 N 플러스 1, N 플러스 그치 N 플러스 1 이렇게 된다 라고 하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규칙 찾은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거 관계식 이렇게 써두면 되는 거고 1번에는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2번은 6번째 항이었으니까 6번째 항은 5번째 항에다가 6을 더한 거죠. 그러니까 17이 될 거고 얘는 뭐야 5번째 항이죠. 미안해요. 4번째 항에다가 6을 더하니 반대로 가야지. 5를 더하니까 16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A 6번째 항은 A 5번째 항에다가 얼마? 6을 더하니까 얼마다? 22나 22개 분할이 된다. 이거 규칙 못 찾으면 여기다 그리기도 좀 힘들다. 그리기도 힘드니까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그 아래 확인 유제, 그 다음에 변형, 발전 문제 뒤에 한 개 나오는데 물론 나한테 질문을 다 할 것 같지만 그래도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마플 특강 18번째가 나오죠. 악수하는 횟수와 그 횟수의 그 귀납적 정의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 이건 악수하는 거는 우리가 어디서 한번 본 적이 있냐면은 중학교 2-2의 그 경우의 수 하는 거에서도 한번 봤을 거고 또 수학 하에서 조합을 하면서도 봤을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만약에 어떤 n명이 이렇게 악수를 한다 라고 하면 그 악수하는 횟수는 악수는 몇 명이서 하는 거야? 2명이서. 그치? 2명이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nc2로 이렇게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쵸? 이거 계산하면은 n 곱하기 n-1을 2 곱하기 1, 즉 2로 나눈 거니까 이런 값이 나올 건데 자, 이게 또 수열의 귀납적 정의로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한번 볼게요. 그 마플 특강 문제 첫 번째를 보게 되면 어느 부부동반 모임에서 모인 사람끼리 서로 악수를 할 때 다음 규칙을 따른다. 첫 번째,
조건, 부부끼리는 악수하지 않는다. 두 번째 조건, 부부가 아닌 사람끼리는 반드시 악수한다. 라고 해서 자, n쌍의 부부가 악수하는 총 횟수를 an이라고 하고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을 구하여라. 일단 한 쌍의 부부가 있으면 악수를 하는 횟수는 빵이 되겠죠. 왜? 뭐 부부끼리는 하지 않는다라고 가주권이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두 쌍의 부부가 있었으면은 A1, A2 부부야. 그리고 B1, B2 있으면은 이 사람이 악수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총 4번이 돼서 A2가 4가 되겠네요. 그래서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을 구했고, 그래서 n쌍의 부부가 조건에 맞게 악수하는 횟수가 AN이라고 하고, n 플러스 1번째 부부의 남편과 아내가 n쌍의 부부 2n명과 한 번씩 악수를 하는 횟수가 각각 2n번이기 때문에 뭐가 된다? an 플러스 1, n 플러스 1쌍의 부부가 악수하는 횟수죠. 근데 an 이렇게 있었는데 n쌍의 부부가 악수하는 횟수를 다 센 거야. 그리고 이제 한 쌍의 부부가 남았지. 그 한 쌍의 부부가 나머지 n쌍의 부부랑 악수를 하잖아. 그러면 그 한 쌍의 부부의 그 남편과 아내가 있을 텐데, 남편이 그 n쌍의 부부, n쌍이니까 총 2n명이죠. 그러니까 2n번 하게 되는 거고, 그 아내도 2n번 하게 되는 거니까 총 4n번 더해줘야지 n 플러스 1쌍이 악수를 하는 횟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관계식이 나온다라고 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 A10의 값을 뭐 이건 또 차례로 또 집어넣어서 구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두 번째 지리산 등산 동호인 모임에서 또 모두 악수, 이렇게 악수를 좋아하는 나라예요. 자, 이때 n명의 회원이 모인 모임에서 이루어진 악수의 총 횟수를 구하라. 진짜 문제가 별거 아닌데 문제를 만들면 진짜 문제가 되는 것 같아. 1번 A1, A2를 또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고, 이건 뭐 한 명이 서로 악수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횟수가 빵이 되는 거고, 그리고 두 명이 악수하는 횟수는 1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결국 n명이 악수하는 횟수가 어떻게 되나 보니까 AN이 되는데, n 플러스 1명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랑 좀 비슷하게 AN 플러스 1이라는 거는 n 플러스 1명이 서로 악수하는 횟수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n명이 서로 악수하는 횟수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한 명이 더 들어온 건데, 이 한 명은 어떻게? 자기를 제외하면 n명이랑 또 악수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횟수가 어떻게 되는 거야? n이 되는 거지. 이거 더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걸 하니까 결국 일반항이 어떻게 되냐? 그 포커스 부분을 보게 되면, 자, 얘 an 플러스 1이 an 더하기 n이라는 이런 식이 일반항 an을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 보니까 이거 아까 우리 계산한 거 경우의 수에서 조합해서 봤던 거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수학하를 또 잘 하고 있으면 이건 또 금방 또 거저보면 또 문제가 되는데, 자,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좀 알고 가세요. 그리고 넘어가게 되면 19번째, 이것도 뭐 놀이로 좀 많이 봤을 법한 문제가 되는데, 나도 예전에 이거 갑자기 어디 TV 프로그램에서 무슨 약간 IQ 좀 약간 있는 사람이 이걸 금방 한다라고 해서 도전을 했었던 문제야. 3단부터 약간 했었는데, 하노이 탑. 그때 당시 약간 명칭 몰랐는데 이게 또 수학이랑 또 연관이 있더라고요. 이게 또 보드게임? 약간 그런 데도 좀 있더라고. 보니까 가본 적은 없지만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하노이 탑 보게 되면은 이거는 그냥 하노이 역사 이렇게 되니까 그 규칙이 있는데, 첫 번째 규칙은 뭐가 되냐면 한 번에 한 개의 원판을 그 막대에서 다른 막대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판을 하나씩만 이렇게 옮길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런데 두 번째 규칙이 뭐냐면은 작은 원판 위에는 그거보다 더 작은 원판이 올라와야지 걔보다 큰 원판이 올라올 수는 없어. 알겠어?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최소 이동 횟수를 AN이라고 할 때 그런 규칙을 또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이것도 수열이 되기 때문에 그 관계식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나 보니까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그 횟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진짜 한번 해보면 되게 웃겨요. 이거 안 되지. 제일 작은 거를 3개면은 다시 보라색, 노란색, 초록색, 제일 작은 거를 저기 맨 끝에? 맨 끝에 상관없을 것 같은데? 자, 맨 끝에 옮겨야 되는 게 있나? 자, 이렇게 하죠. 작은 거. 한 번. 그 다음에, 생각났다. 2번. 그 다음에, 3번. 그죠? 저 그리고 나서, 오른쪽 4번. 그리고 나서, 5번. 6번. 그 다음에 넘어와서 7번. 이렇게 되네. 그쵸? 밥이었네, 밥.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뭐 규칙이 나와서 이런 규칙에 의해서 우리가 일반을 찾아보니까 어떻게 된다? AN 플러스 1이라는 거는 먼저 그 AN에다가 우리가 2배를 해주고 나서 플러스 1을 해준 거다라는 겁니다. 이런 규칙이 성립한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왜 그런지 그 잠깐 내용을 보게 되면은 n 플러스 1개의 원판 중에 n개의 원판을 막대 우리 C, 그러니까 맨 끝으로 옮긴 다음에 제일 밑에 있는 1개의 원판을 그 중간에 있는 원판으로 옮기죠. 그리고 나서 그 맨 마지막에 옮겼던 n개의 원판을 다시 중간으로 옮기게 되기 때문에 n 플러스 1번째 그러니까 원판이 n 플러스 1개 있는 그 최소 이동 횟수는 n개의 원판 횟수에다가 아까 중간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다시 n개를 옮긴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 1에다가 또 an을 더해줘서 총 2an 플러스 1이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냥 뭐 이렇게 된다라는 것만 알아주세요. 몇 번 하다 보면 규칙이 또 생길 겁니다. 알겠죠? 너무 여기에 이걸 뭐 외워놔야지 할 필요는 없어. 알겠어? 이 문제가 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반항을 찾게 되면은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보니까 64개를 모두 옮기려면 원판을 옮기는데 뭐야? 엄청 크네. 이거 어떻게 읽어? 2의 64제곱 마이너스 1. 자, 그래서 한 개에 옮기는데 1초가 걸리고 쉼없이 하루 24시간 365일 내내 원판을 옮긴다고 가정해도 5,849억 년이 걸린대. 미친 짓이지. 그래서 이거 아마 이 원판이 막 금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나? 그래서 이 금이 막 옮겨지면 다 준다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 그 예전에 책을 읽었을 때. 그래서 이거를 이런 규칙에 의해서 다 옮기면은 너 금 다 주겠다 이렇게. 근데 불가능한 일이었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가면 이제 피보나치 수열이 나오는데 피보나치라는 거는 토끼가 번식하는 과정을 보면서 다음과 같은 토끼의 수의 증가 문제에서 그 피보나치 수열을 발견을 했대. 참 대단해 사람들. 이 수학이라는 게 참 좋은 것 같아. 갓 태어난 암수 한 쌍의 토끼는 2달 후부터 매달 암수 한 쌍의 새끼를 낳는다면 암수 한 쌍의 새끼 토끼가 n째 달에는 몇 쌍으로 불어나 있겠는가 라고 되어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그 그림이랑 좀 연결지어서 보게 되면 첫 번째 달에는 뭐 토끼 쌍의 수가 하나였다. 두 번째 달에도 한 쌍이죠. 그렇죠? 근데 세 번째 달에는 뭐가 되냐면 그 한 쌍의 어미가 한 쌍의 새끼를 낳아 모두 2쌍이 된다라고 되어 있죠. 맞나요? 그렇게 해서 2쌍이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달에는
쌍의 어미가 또 한 쌍의 새끼를 낳아 모두 세 쌍이 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달에는 어미가 또 다시 한 쌍을 낳고 새끼가 또 어미가 돼서 한 쌍을 또 낳아서 모두 다섯 쌍이 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규칙이 어떻게 되나 보니까 그 이번에 AN과 AN 플러스 1 그리고 AN 플러스 2의 관계식이 어떻게 되나 보니까 n번째 달, 그 다음에 n 플러스 1번째 달에 그 토끼쌍의 수가 뭐가 된다? n 플러스 2번째 달의 수가 된다. 이 피보나치 수열이 그래서 뭐랑 연관이 있냐면은 그 아래 문제 나오네요. 계단 올라가는 거. 한 계단 혹은 두 계단씩 올라가는데 이런 문제가 좀 피보나치 수열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 더한 게 세 번째 항 되고, 또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 더한 게 네 번째 항 되고, 이렇게 더해서 만들어지는 우리가 수열의 한 종류가 이렇게 피보나치 수열이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면 이제 라플 보충 여섯 번째 여러 가지 점화식이 있죠. 자, 그냥 이거는 또 내용 한 번만 정리하고 가도록 할게요. 여섯 번째 그 여러 가지 정화식 교육과정 4가지지만, 자, 그래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자주 보이는 아마 형태가 될 거예요. 뭐 일반항 구하는 걸 뭐 외워두면은 좀 좋을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하는 거니까 한번 보도록 합시다. 뭐 명칭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명칭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이 점화식 형태만 좀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볼게요. 개차수열이라는 애가 나오는데, 개차수열이라는 건 어떤 수열의 이웃하는 두 항의 차로 이루어진 수열을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 두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의 그 차가 어떤 수열이 나온다는 거야. B1이라는 수열.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이 차이가 어떤 새로운 수열이 성립한다라고 하면 얘를 개차 수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B1, B2, B3, 뭐 이렇게 B4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지. 그래서 어떤 이런 수열이 더해서 만들어진 또 새로운 수열, 이걸 개차 수열이라고 하는데, 수열 A에, 자, 그러니까 A1을 내버려 두고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B1을 더해서 만들어진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은 A2에다가 B2를 더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A2가 뭐였어? 이 위에 A1 플러스 B1이었죠. 그걸 B2래. 이런 식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 네 번째 항은 세 번째 항에다가 B3를 만든 건데, 이 A3가 뭐였어? 이전에 A1 플러스 B1, B2 그리고 B3 이렇게 더한 거죠. 따라서 이걸 가지고 n번째 항은 어떻게 생겼나 보니까 A1 플러스 B1부터 어디까지 더할 것 같아? BN 마이너스. 그치, B의 n-1번째 항까지 더한 겁니다. 너무 길다. 우리가 이제 이걸 또 축약해서 써야지. 뭐 시그마를 빌려서. 그래서 A1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BK라고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개차 수열이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 개차 수열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냥 한번 보도록 하고, 자, 두 번째로 넘어가게 되면 뭐가 나오냐? AN 플러스 2는 n번째 항에다가 어떤 새로운 수열을 더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야. 이게 곧 얘야. 알겠어? 이게 곧 얘라고. 그러니까 써보면은 결국 얘는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변변합을 통해서 계산을 한다라는 거예요. 변변합.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A2 A1 플러스 F1 2 집어넣으면 A3는 A2 플러스 F2 쭉 가서 n 집어넣으면 n-1 집어넣으면 AN은 AN-1 플러스 FN-1이 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한다고? 변변 합을 하게 되면은 아까도 잠깐 했었지만 여기 좌변에 A2, 우변에 A2 있죠? 좌변에 A3, 우변에 A3 이런 규칙에 의해서 남는 게 좌변 AN, 우변은 첫 번째 항과 F1부터 FN-1까지 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그마를 빌려서 쓰면 K는 1부터
n-1까지 fk 이렇게 계산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일반항 구하는 방법. 자, 볼게요. 거기에서 지금 an 플러스 1 빼기 an은 fn이다. 모양은 등차 수열을 나타내는 점화식이랑 비슷하지만 공차 대신에 공차는 어떤 수가 됐다라고 하면 얘는 n번째에다가 어떤 n에 관한 식을 더해서 다음하게 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등차 수열과는 좀 비슷하지만 좀 다르다라는 거 알아두면 되는 거고, 그 계산하는 거 어떻게 한다? 변변합이다 라고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변변합해서 그 일반항 an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두도록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an 플러스 1은 n번째 항에다가 우리가 숫자 어떤 임의상수 r을 곱하면은 이게 무슨 수열이야? 등비 수열이 돼. 그치? 근데 그 숫자를 곱한 게 아니라 어떤 식을 곱해서 다함하게 됐대. 그러면은 얘는 등비 수열은 좀 아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변변 곱을 해서 계산을 해줍니다. 또 나란히 써볼게요. 1 집어넣으면 이렇게, 2 집어넣으면 이런 식으로 쭉 가서 n-1 집어넣으면 an은 an-1 곱하기 f n-1이 되겠지. 그러면 얘는 변변할게요. 그러면 좌변에 a2부터 an까지 곱한 거, 우변은 a1부터 an-까지 곱한 거 약분되겠지. 이렇게 뭐 약분되면서 결국 좌변 an, 우변은 a1하고 f1부터 어디까지 곱한 거야? f n-1까지 곱해서 나온다라는 거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넘기면은 세 번째, 네 번째도 있는데 자세히 하지는 않을게요. 한번 내용만 봅시다. an 플러스 1이 어떤 p 곱하기 an 더하기 q 꼴이 되는데 이거에 대한 일반항 나오는 거는 사실 좀 있는데, 그거는 쌤이 뭐 좀 더 수원을 좀 거치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실력이 좀 차올랐을 때 그때 하도록 할게요. 알겠죠? 그냥 지금은 그냥 보고 넘깁시다. 그래서 이 부분 뭐 일반항 외우라고는 하진 않을게요. 어떻게 하는지 보도록 합시다. 자, 방법 1을 보게 되면 그냥 어떤 일정한 수를 빼서 그 등비수열꼴로 변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등비수열의 일반항 만들어서 그 an을 또 구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는 바로 우리가 뭐 계산해주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차차 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있고 5번도 있고 이런 거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는 나중에 좀 문제가 나오거나 그렇게 되면은 알려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분수꼴의 점화식인데, 분수꼴도 마찬가지로 좀 특수한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역수를 좀 취해줘서 계산을 해준다라는 거. 역수를 취해보고 우리가 눈에 익은 그런 점화식 형태가 된다라고 하면 그렇게 좀 접근을 하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조금 그냥 하나하나 써보면서 규칙을 잡아간다라는 정도만 알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수열의 귀납적 정리를 마무리를 했고, 이제 진짜 마지막 수학적 귀납법만 하고 오늘 시간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수학적 귀납법 뭐 딱히 뭐 써놓은 거는 없습니다. 내용 보고 판단하는데, 이전에 우리가 어떤 증명하는 방법이 수학하에서 좀 몇 개가 있었어. 기억나는 게 혹시 있나? 수학하에서 증명하는 방법에 귀납법. 중요한 거 기억하고 있네. 우리 수학하에서는 뭐가 있었냐면, 처음에는 대우를 이용한 증명 방법이 있죠. 대우가 뭐야? 가정과 결론을 바꾼 다음에 부정 해준 거. 그래서 P면 Q이다에 우리 대우가 not Q이면 not P이다 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명제가 참인 거를 보일 때 그거를 직접 보이는 것보다 이렇게 대우를 또 이용을 해서 대우가 참이면은 이 명제가 참이다 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대우를 이용을 해서 증명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우를 이용한 증명 방법이 있었고, 아까 말한 귀류법.
비례법 같은 경우는 뭐가 돼? 결론을 부정을 해서 어떤 모순이 생긴다라는 걸 이용해서 증명하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뭐 모순법이라고도 하는데, 자 여기서는 진짜 어떻게 보면 간접 증명법이야. 그리고 나서 이 수학적 귀납법, 이 수학 1에서 나오는데, 이 수학적 귀납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박스가 주어집니다. 그리고서 그 박스 빈칸 빵빵 뚫어놓고, 영어에서도 빈칸 추론 문제가 있죠. 수학에서도 빈칸 추론 문제가 있어. 추론은 아니고 이 식만 보면 되는데, 그 식을 찾아서 거기에 알맞은 수를 우리가 대입을 해서 뭐 함수값의 뭐 연산을 뭐 계산하는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직접 증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증명하는 부분이 다 나와 있어. 근데 거기 읽으면서 그냥 우리가 이제 그 빈칸을 찾아주면 된다는 거지. 알겠나요? 그래서 이 수학적 귀납법이 뭐가 되냐면, 첫 번째, 자연수 n에 대하여 어떤 명제 P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함을 증명하려면 딱 두 가지만 보이면 된대요.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n에 대해서 성립함을 보여야 한다라고 하면, 첫 번째로 n이 1일 때 성립함을 보이고, 두 번째로는 어떤 n이 임의의 자연수 k에 대해서 성립한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가정을 하고 나서 k 플러스 1이라는 자연수를 집어넣을 때도 성립한다라고 보이면은 끝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은 n이 1일 때 그 명제가 성립한다. 그리고 두 번째, n이 k일 때 그 명제가 성립한다라고 가정하면 k 플러스 1일 때도 그 명제가 성립한다. 그러면 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자연수 k에다가 하나씩 집어넣으면 된다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그 아래 앞을 해설 보면, 도미노 놀이라는 것이 있다. 연속해서 쓰러질 수 있도록 블록을 나열하는 놀이다. 첫 번째 블록을 넘어뜨려서 연쇄적으로 뒤에 블록들이 차례로 넘어지게 하는 놀이이다. 1부터 1000까지 모든 블록이 쓰러진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주어지면 된다. 그래서 첫 번째, 1이 적힌 블록이 쓰러진다. 둘째, K가 적힌 블록이 쓰러지면 그 붙어있는 K 플러스 1이 적혀있는 블록도 반드시 쓰러진다. 라는 게 우리가 참이 되기 때문에 이 수학적 귀납법과 도미노의 원리는 똑같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1단계 첫 번째 도미노를 넘어뜨리는 거, 2단계 K가 넘어지면 그 다음 K 플러스 1이 넘어지는 것을 조사하는 거. 자, 그래서 그렇게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지 뭐 조사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그 보기 1번을 한번 같이 볼게요. 보기 1번을 같이 보는데, 1부터 지금 2n-1까지 n제곱임을 이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을 하여라 라고 한 거예요. 1, 3, 5, 7, 9, 2n-1. 이제 이런 것도 증명이 됐으니까 뭐 외워주면 좋죠. 이게 뭘 뜻하냐면, 홀수의 합은 제곱수다라는 의미예요. 알겠습니까? 자, 증명하는 방법. 첫 번째, n이 1일 때, 자, 좌변 얼마입니까? 2 곱하기 1 대 1이니까 1이죠. 우변은 1의 제곱이니까 1이죠. 좌변, 우변 똑같습니다. 성립. 넘어가. 두 번째, n이 k일 때 성립한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1 플러스 3 플러스 쭉 가서 2k-1의 제곱이 k제곱이다라고 우리가 성립한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k 플러스 1일 때도 뭔가, 자, k 플러스 1이라고 하면 1 플러스 3 플러스 쭉 가서 2k 플러스 1의 전체 제곱되는 거 맞습니까? 뭐야 이거 왜 이거 썼어? 제곱 아니지. 2k 플러스 1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얘가 뭐가 된다? k 플러스 1의 제곱. 이게 되는지 우리가 보이면 돼요. 자, 보세요. 어떻게? 성립한다라고 아까 가정한 식이 있었죠. 그러면 이 가정한 식에다가 어떤 식을 우리가 더해주거나 뭐 빼주거나 곱해주거나 나눠주거나 뭐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할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 양변에
다른 게 뭐가 되냐면 그 다음 항이 뭐가 되냐면 2k 플러스 1이잖아요. 2k 플러스 1을 더하면 뭐가 돼? 여기서 좌변은 얘가 되고 우변은 뭐가 되냐면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이 되는 거니까 완전 제곱 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양변에 2k 플러스 1 더했더니 k 플러스 1 제곱돼서 다음 항일 때도 성립한다라고 우리가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라고 보인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항상 성립합니다. 증명 끝.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부등식이 되는데 부등식도 명제 Pn이 어떤 m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 항상 성립함을 증명하려면 다음을 보이면 된대요. 첫 번째, 가장 그 n의 최소값이 얼마야? m일 때죠. 그래서 첫 번째 그 m일 때 성립한다라고 보이고 두 번째 어떤 자연수 k에 대해서 즉 m보다 크거나 같은 k에 대해서 성립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k 플러스 1일 때도 그 명제가 성립한다라고 보이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 부분에 나오는 수학적 증명법은 크게 직접 증명, 귀류법, 수학적 귀납법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귀류법은 간접 증명이니까. 자, 뭐 이런 거 아까 잠깐 설명을 했었죠. 자, 넘어가서 우리 그 보기 부등식 증명이 없었으니까 부등식 증명 그 3번 마플 개념 익힘 3번만 한번 정리하고 오늘 시간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나머지는 전부 과제입니다. 화이팅! 자, 마플 개념 익힘 3번을 보게 되면 n이 5 이상인 자연수 n에 대하여 뭘 증명을 하려고 하는데 2의 n제곱이 n제곱보다 크다라는 거를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려고 한대. 자, 보세요. 얘 보이려면 첫 번째 최소값 n의 그 자연수 n의 최소값이 5가 되는 거니까 n이 5일 때 좌변 보니까 좌변은 2의 5제곱이니까 32죠. 그 다음에 우변은 5의 제곱이니까 25가 되죠. 그러니까 좌변이 더 큰 거 맞습니까? 그래서 n이 5일 때 성립한다라고 일단 보였어. 하나 끝. 자, 두 번째는 이 n이 어떤 k일 때 성립한다라고 가정을 할 건데 일단 이 k는 뭐보다 5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죠. 당연히 5보다 크거나 같은 어떤 자연수 k에 대해서 좌변 2의 k제곱, 우변 k제곱 이렇게 성립한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 식에서 우리가 뭐를 유출을 해내야 하냐면 2의 k 플러스 1제곱,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해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k 플러스 1의 제곱보다 크다라는 게 나와야 돼. 알겠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를 보면 2의 k제곱 곱하기 2 되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양변에다가 2를 곱하면 뭐가 된다? 2의 k 플러스 1제곱 b제곱 2k 제곱 되겠죠. 됐나요? 자, 보세요. 지금 n 값이 k 값이 뭐가 됐냐면 5보다 크거나 같은 k에 대해서 성립한다라고 가정을 했었죠. 맞나요? 그러면 여기서 이 2k 제곱이라는 애가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양변에다가 k를 곱해주게 되면 부동방향 안 바뀌죠? 양수였으니까. 자, k제곱이 5k보다 크거나 같은 거 맞나요? 자, 여기 5k 보게 되면 2k 플러스 3k가 되죠. 맞나요? 이 5k가 2k 플러스 3k니까 이 3k라는 값은
자연수 1보다 큰 값이죠. 맞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2k 얘는 3k가 1보다 큰 값이 되는 거니까 2k 플러스 1보다 크다. 됐나요? 그래서 양변에다가 또 k제곱을 더해주는 거야. 그러면 2k 제곱 되는 거고 뭐가? 여기는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이 된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야? k 더하기 1의 전체 제곱 되겠죠. 따라서 제곱 항상 크다. 2의 k 플러스 1제곱이 k 플러스 1의 제곱보다 크다라는 게 보여졌기 때문에 n은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가 된다? 5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이 주어진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문제들은 직접 증명을 하라고 변형 문제 좀 나오기도 하는데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하고 우리가 안 되는 거는 선생님은 또 같이 하면 되는 거니까 잘 정리를 해두도록 합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그 815번처럼 나와요. 결국 그 815번처럼 그 빈칸 뚫어놓고 그 빈칸에 들어가는 어떤 우리가 식을 찾아서 그 안에다가 대입하는 문제로 나오는 거니까 잘 정리를 해두도록 합시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수학적 기납법 우리 이제 수학 원이 모두 마무리가 됐고 다음 시간에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그때 이 단원종합 문제랑 마플 개념 익힘 질문들을 받아가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그냥 고생 많았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